스타벅스 오늘의 두 번째 책은 대통령의 공부법입니다. 온갖 역경을 뚫고 대한민국의 정상에 우뚝 선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들의 공부법을 통해서 열정과 의지, 성공과 리더십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들의 성장 과정과 성격, 성적 등을 종합하여 보여주면서 어떤 방식의 교육을 받고 자라왔는지 들려줍니다. 스타벅스 오늘은 대한민국을 이끈 대통령들의 특별한 인생 역전 공부법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의 공부법의 저자이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 소장님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전부터 이제 대통령 리더십 책 내시고 또 대통령의 독서법, 이번에 이제 대통령의 공부법 이렇게 내신 거죠? 예. 진즉부터 저희가 모시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인연이 닿아서 모시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리더십 개발원 원장하고 계시고요. 또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 소장 이렇게 하고 계시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나 하는 오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는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어떤 퍼스널리티, 성장 과정이나 삶, 이런 인생 역정들을 연구를 해서 그게 나중에 리더십이나 국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대안을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리더십에서 좀 한 걸음 나아가서 일반인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 가벼운 리더십을 좀 널리 대중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정부의 허가 법인은 한국 리더십 개발원을 저희들이 이제 출범을 해서 리더십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 소장님께서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의 이제 최고 권위자신데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원래 리더십 원조는 제가 가끔 사석에서 제 아버님이라고 말씀하는데 한 40년 전에 대학에서 리더십이라는 말도 없을 때 그 리더십을 강의를 하셨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습니까? 대학에서 그때는 뭐 로저스의 뭐 인간 관계론 중심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리더십이란 말을 자주 들어서 좀 익숙하던 차에 제가 이제 언론인 시절에 청와대를 취재하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가 정책이라든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리더십 이걸 연구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걸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오랫동안 리더십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교사. 원조가 아버님이시다. 참, 최진 소장님 형제분께서 또 최성 일산시장, 고양시장이시죠? 고양시장.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키운 집안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버님이 리더십에 관심이 많으셨군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전공과는 무관한 남북관계, 통일관계를 아버님께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책도 또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그거는 또 동생이 물려받아서 그쪽 방면으로 가게 됐고 저도 생각지도 않다 공부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지금 리더십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셨네요. 정말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키워내는가. 한 집안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대통령을 쭉 연구하시다 보면 어떤 분들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제가 한 그 공통점, 모든 대통령이 됐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굳이 두 가지만 꼽아본다면 하나는 뚜렷한 목표의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어렸을 때 위인전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있고 자기가 군인이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결정을 했던 게 1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은 9살 때부터 이제 정치의 꿈을 키우고 중3 때 미래의 대통령이 되겠다.
앞에다 붙여놨다고 그러시죠? 예, 붙여놓고 또 그걸 친구가 놀러 온 친구가 뜯어서 그 친구하고 몇 번 싸웠답니다. 뜯어버리고 붙이고 뜯어버리고 해서.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 되겠냐 이런 거였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라고 해서 그 싸웠던 얘기를 제가 지지난주에 상도동에 가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래도 그때는 자기는 확실하게 대통령제하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장면 정부 하인데도 언젠가는 대통령제도가 되고 그때 나는 반드시 하게 말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결국은 해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말이 쉬운데 의외로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한번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고부동한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 였고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평생 동안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그런 뜨거운 불타는 열정. 이제 그 반대가 정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열과 열정의 차이는 둘 다 뜨거운데 열정은 평생 가는 거고 정열은 잠시 가다가 식어버리는 게 정열입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평생 동안 달려나가는 의지, 열정 요 두 가지를 갖춘 사람들이 대개 대통령이 됐고 또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성공한 CEO들을 보면 두 가지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정점에 이르는 리더가 된 사람들은 바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필수 있다. 요건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성공한 경우는 제 주변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리더십에 관한 책도 6권 쓰셨고요. 작년에는 이제 특이하게 대통령의 독서법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야, 이제 드디어 리더십의 영역이 깊어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독서법도 참 궁금하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책을 쓰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성격대로 책을 읽더라. 성격대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주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은 정독을 주로 하고 성격이 좀 호방하고 좀 활발한 사람들은 다독을 주로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 관찰 독서법이라고 그래서 독방에 갇혔을 때 정말 거미를 면밀히 며칠 몇 날을 관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거미 관찰 하듯이 독방에서 책을 한 권 읽더라도 정말 취업하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그런 아주 정독의 아주 그 오리지널 진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 좀 호방한 어떻게 보면 그 이명박 대통령 경우에 또 본인이 오랜 동안 또 경제 CEO였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필요한 책만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그래서 실용 독서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이 무슨 방대한 애매모호한 막연한 것보다는 경영학 중에서도 필요한 책들. 그 다음에 영어를 하더라도 문법이 이만한 것보다도 당장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영어들. 그래서 태국 현장에서 방콕에서 공부할 때 거기 책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회화 공부하는 이런 아주 실용 독서법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용형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여기저기.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한 군데 몰두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볼링을 한때 좋아했거든요. 볼링에 관한 책들을 보고 또 한때 변호사 시절에 요트를 즐겼습니다. 요트에 관한 책을 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다람쥐, 청설모가 관심이 있다. 바닥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련된 책을 직접 사서 보고 독파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지내면 마치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학다식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무슨 얘기만 나오면 뭐 모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툭툭툭 나오는. 그게 다 옛날 그런 독서 습관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네요. 저 이번 책은 이제 독서하고도 연관은 있습니다만 공부는 또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그 많고 많은 공부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 전문가시긴 하지만 대통령 공부법에 또 특별히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죽을 곱이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극복하고 해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예. 이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저는 진짜 살아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공부했던 그 방법으로 결국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검증된 공부법이죠. 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공부법을 저도 이번 책을 쓰면서 많이 읽어봤는데 예. 저마다 다르고 어렵고 복잡합니다. 예. 근데 그 공통점들을 뽑아보니까 이 대통령들이 했던 그 공부법들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시중에 많이 나돌아 있는 어렵고 골치 아픈 공부법 책 보는 것보다 이 대통령 8명의 네. 공부법들만 보면 공부법 제대로 공부하는 거다. 이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학년에서 이제 전국 1등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대통령은 그야말로 여러 세대 몇 년에 걸쳐서 전국 1등 한 명이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아마 공부법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고 또 공부 잘한 사람이 꼭 사회에서 성공하지 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들이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 대통령도 잘하셨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실제로 연구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대통령들의 공부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거기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대통령도 있고 공부를 잘 못했지만 또 대통령들도 있기 때문에 공부 잘하려면 대통령 공부법도 봐야 되고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 학생들,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그야말로 대통령 공부법 보면 거기에 노하우가 있고 또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재밌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한번 대통령들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는지 봐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부터 우리가 좀 짧게 시간상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명박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공부하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장 학습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언제든지 잠깐씩 자투리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게 바로 현장 학습법입니다. 그 시끄러운 차 안에서 그다음에 멀리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심지어는 일하는 공사판에서 틈틈이 공부를 읽으면 그게 어지럽고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자투리 공부는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나중 이게 훈련을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과 5분, 10분 동안 차 안에서 책 한 권을 뚝딱 읽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도 그 현장 학습을 너무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할 때도 직접 현장에서 뛰는 민원 관련이라든지 직접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더 우대를 했고 출장을 보낼 때도 막연히 어디 배우 두루 한번 돌아온 게 아니라 그 공무원 가장 전문가 공무원 옆에서 의자 놓고 앉아서 며칠씩 직접 현장에서 보고 공부하고 오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또 개발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틈틈이 공부한다는 건 사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언제든 공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학습법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고 자꾸 그러다 보면 공부와 책이 온몸이 익숙해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노무현 대통령 공부법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이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큰형 영현 씨가 있었습니다. 영현 씨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부산대 법대를 나온 그 고시 준비생인데 집에서는 계속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을 들락거리면서 어린 노무현은 계속 고시책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익숙해졌고 또 형도 이 동생을 데려와서 야 이게 법학서적이란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자 이런 공부도 한번 읽어볼래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익숙해지고 어느덧 나도 잘하면 고시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무의식적으로 솟았습니다. 그래서 중3 때는 아예 학교 포기하고 형 엄마 아버지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고시 내 합격할게. 학교 나 포기할래. 이렇게 나섰어. 아, 예. 그 형이 무슨 소리냐고 말려서 다시 이제 공부를 근데 결국은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용어라든지 책이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당시에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시 합격한 사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는 뽑는 숫자도 뭐 한 30명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3, 40명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면 합격하기 어려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참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만화책 보지 말라는 이유가 자주 가볍고 쉬운 책을 읽다 보면 이 무의식이 잠재 능력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형이 보던 어려운 책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익히고 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재 능력이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자기도 모르게 했던 거죠, 옛날에. 어려운 책에 한 번 정도 도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머리에 벽들을 뻥뻥 뚫어놓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 재밌네요.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지 않습니까? 해봐가시고 그분의 공부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저도 가까이서 접해봤지만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지도자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 대통령한테 배울 걸 딱 하나만 꼽는다면 평생 공부하는 자세. 이거 하나만큼은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참 배울 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케임브리지 학습법이라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독서 스타일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97년에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아니 92년이죠. 2년에 떨어지고 영국에 가서 실제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익숙하게 그걸 익혔는지 모르겠지만 케임브리지 학습법 핵심은 1대1로 전문가들끼리 배우는 맨투맨 학습법입니다. 미국식처럼 몽땅 모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 전문 지식을 그대로 쪽쪽 빨아들이는 그런 공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을 만날 때 김대중 대통령은 메모를 해놓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의 최고 전문가다. 이 전문가에서 나중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 단둘이 만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배우고 익혔던 알맹이들, 노른자위만 딱딱 빼서 공부하는 거죠. 그 영국에 있을 때도 스티븐 호킹 박사, 옆집에 살았던 사람인데 만나서 그 우주 전체에 관한 얘기만 다 뽑은 거죠. 저도 그때 같이 호킹 박사하고 있을 때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안소니 기든스라든지 세계적인 그런 역사학자를 만나서 이제 역사나 철학에 대한 얘기만 듣고 그 다음에 또 퇴임 말 지금 청와대에서 건설회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몰래. 제가 그 건설회사 사장한테는 다른 얘기 않고 건설에 관한 실제 돌아가는 현장 얘기들 공부를 하더랍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IT 전문가 만나면 그 사람 또 공부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1대1로 지식을 취하면은 그렇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책 몇 권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일생의 지식의 정수를 그대로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몽땅 배우는 정말 효율적인 게 이 튜터 시스템, 가정교사 시스템입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날 저녁에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그분의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본인이 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토론에서 밀리면 잘리기 때문에 밀리지 않게 해서 코피 터지게 공부했다.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봤더니 60대 후반, 70대 초반이었을 때 바로 그런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그 정도 나이가 돼서도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돌아가시기 한 달 반 정도의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때도 마지막에 그 봤던 책이 만화로 만든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그렇습니까? 박시백 화백이 썼던 그 만화로 만든 조선왕조 실록. 저자는 죄송한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어려운 마지막에 죽음을 눈앞에 든 상태에서도
그 조선왕조 실록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만화로만큼 또 다른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아주 잘 만든 만화죠.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조까지인가 읽다가 예. 이 마지막 덮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박정희 대통령 편에서는 밥상머리 교육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교육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맏딸인 박근혜 전 대표가 서강대학교 공대를 들어가서 또 수석 졸업하고 또 둘째 딸 근영량이 서울대 음대를 들어갔고 막내 아들이 육사 갔으면 일단 그 자체로 해도 그렇죠.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아마 밥상머리에서 유달리 이 정치나 철학이나 세상 돌아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과묵하실 것 같은데 그러셨네요. 그리고 그 유경수 여사는 일찌감치 과외 공부를 했습니다. 이 밥상에서 하기 전에 막 5.16 이후에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심지어 국제 정치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공관으로 불러서 공부를 했는데 심지어 고고학이라든지 신문학 같은 정말 당시로서는 아주 생소한 분야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걸 옆에서 어린 박근혜 대표는 쫙 보는 거죠. 그리고 가끔 물어봐주고. 그래서 지금도 그 밥상에서 혹은 타고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했던 어머니가 나눴던 얘기가 지금도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자기 자서전에도 그렇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케네디나 포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밥 먹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체계적으로 정해서 아주 얘기를 많이 지식을 넣어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입 닥치고 밥이나 먹자. 또는 입 닥치고 먹자 이런. 밥이나 먹지 딴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데 밥상하면서 학교에 있었던 얘기 서로 나눠주고 평가하고 하는. 그래서 우리 21세기에서는 밥상도 우리 CEO들은 자기 회사 얘기나 이런 얘기를 자녀들한테 자연스럽게 그런 경영 원리들을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아주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대통령의 공부법 역시 생각보다 훨씬 재밌는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아마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공부가 재밌어서 재밌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정말 공부하기 싫었고 힘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해야만 될 그런 공부법인데 특히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학부형들은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외람된 말씀 드립니다. 한 2시간 정도 읽으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구나. 그리고 나도 저 사람들을 본따라서 좋은 점을 배워서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이하, 그 정도 거기에 버금가는 인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훌륭한 리더가 되는 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힘들고 정말 고달프더라도 우리 언니들은 좀 꾹 참고 미래의 행복과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작은 이 부드럽고 재밌는 이 지침서 제 대통령의 독서법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재밌고 아주 술술 익히는 그러면서 얻는 게 많은 책이었습니다. 오늘 최진 소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